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종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심각한 질환이죠. 발목 관절염의 원인 및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목 관절염은 어떤 질환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발목 관절염은 발목 관절의 연골이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CT 사진, 실제 발목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CT 사진을 보시면 발목 사이에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게 보입니다. 뼈끼리 완전히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시면 연골이 다 닳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환자의 사진을 보시면 발목이 많이 부어 있고 발이 틀어져 있죠. 그래서 연골이 완전히 닳아 있기 때문에 뼈끼리 서로 움직이면서 발목이 움직일 때마다 연골 없이 뼈끼리 서로 닿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부위에 통증 및 염증, 그리고 뼈끼리 계속 닿아서 움직이니까 뼈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뼈가 틀어지는 그러한 변형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목 관절염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뼈가 얼마나 갈렸는지 CT도 찍어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나 MRI까지도 시행을 해보게 되죠. 그럼 이렇게 걸을 때 심각한 통증을 주는 발목 관절염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발목 관절염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일단 처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퇴행성입니다. 퇴행성은 나이가 들어서, 즉 많이 써서 생기는, 많이 써서 발목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연골도 기계 같은 거고 연골은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60년, 70년 발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발목이 좀 약한 분들은 발목 관절의 연골이 서서히 닳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발목 관절염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발목 관절을 많이 써서 연골이 닳는 것, 이것을 퇴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기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기관이라는 거는 뭡니까? 백혈구가 우리 몸의 면역기관을 대표하는 건데요.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 나쁜 것, 세균이 들어오면은 그러한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발목 관절의 연골을 이 백혈구가 우리 몸 안에서 나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기관이 연골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발목 관절 연골만 파괴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모든 관절에 있는 연골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이 발목 관절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발 주변에 있는 모든 관절, 손, 무릎, 고관절, 다른 관절들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퇴행성은 많이 닳아서, 그러니까 많이 써서 발목 관절이 닳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발목 관절만 문제가 돼요. 엑스레이상에서 발목 관절의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고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관절의 연골이 파괴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발목 관절 주변, 발목 관절 외에도 발 관절의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거죠. 즉 연골이 닳아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퇴행성은 오래 써서 그런 거고 많이 써서 그런 거고 주로 발목 관절에만 문제가 생긴다. 류마티스 관절은 여러 관절이 동시에 문제가 생겨서 발목과 발의 관절을 총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될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퇴행성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외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외상 후 발목 관절염입니다. 골절이나 발목 접질림이 너무나 자주 되는 경우 또는 심한 골절이 있었던 경우에는 연골이 깨지게 되고 그 결과 발목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발목에 골절이 있어서 내고정물로 고정을 한 건데 이 골절 후에 관절염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 외에는 다리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리 모양이라고 하면 오다리, 여기 제가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이런 심한 오다리 환자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요족이나 평발 등 발의 모양이 안 좋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을 한번 보실까요? 이 모형이 만약에 다리가 똑바르다고 생각되면 이 모형이 이런 식으로 지면을 대고 서 있을 겁니다. 근데 오다리면 발이 이렇게 틀어져서 서 있겠죠.
발이 이렇게 틀어져서 서 있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틀어져서 서 있는 거거든요. 틀어져서 서 있게 되면 발목 관절이 가해지는 힘이 발목 관절에 정상적으로 가해지지 않고 비껴져서 한쪽에만 집중돼서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목 관절에 있는 연골이 그 부분만 닳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골이 다르니까 발목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후 발목 관절염이 발목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외상후 발목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 주로 다치나요? 젊을 때 다치죠. 젊을 때 내가 운동을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액티브하게 할 때 발목 관절이 골절이라든지 삐는 것이 심하게 오기가 쉽고요. 그리고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오고 나서 골절이나 접질리는 게 오고 나서 2, 3년 내에 말기 발목 관절염까지 확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40대에 다쳐서 관절염이 말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꽤 있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실 분들이 발목 관절염 때문에 걷질 못하고 발에 통증이 있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외상후 발목 관절염이 많다는 것, 이것이 발목 관절염의 심각성을 더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럼 발목 관절염의 치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 보존적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통증이 있고 붓기가 있으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먹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조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발목 관절에 연골이 없잖아요. 연골이 없는 상태에서 발목 관절이 움직이니까 뼈끼리 자꾸만 갈리면서 통증 및 염증이 생기고 변형이 생기는 건데, 이러한 보조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걸을 때마다 발목 관절이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통증이나 염증을 줄이고 진행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사이 신발, 저희가 영어로는 락커 바텀슈라고 하는데, 이렇게 밑이 둥근 신발을 신게 되면 발목 관절이 하는 일을 이 신발이 그러니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발을 신게 되면 또 발목 관절이 움직임 없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잘 활동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증 치료에 더해서 생활 습관 변화를 줘야 돼요. 가까운 거리를 갈 때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언제 고려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고 보조기하고 신발 신어도 계속 아프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그렇게 하고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이러한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 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다시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리면, 발목 관절염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진 않는다는 거죠. 먼저 보존적 치료 방법을 고려하고 가능한 해보려고 하고, 이게 실패할 게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실패했을 경우에만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발목 관절염의 수술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는 관절 보존 수술이 있고 관절 희생 수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 보존 수술은 발목 관절을 건드리지 않은 경우, 희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목 관절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관절 희생 수술은 관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관절을 굳히거나 인공관절을 껴서 발목 관절이 움직여도 통증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관절 희생 수술입니다. 관절 보존 수술은 이러한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연골이 남은 경우에 시도가 가능해요. 이러한 엑스레이처럼요.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부위는 관절 간격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연골이 남아 있는 거고, 이 부위는 관절 간격이 없잖아요. 빈 공간이 없죠. 그럼 이 부위는 연골이 완전히 닳아 있는 겁니다. 그럼 반 정도는 연골이 남아 있고 반 정도는 연골이 완전히 닳아 있으니까 이러한 발목을 이 주변에 있는 뼈를 이렇게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서 이 남아있는 연골을 잘 써서 발목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발목 관절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연골로 발목 관절이 잘 움직이고 통증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술, 그게 관절 보존 수술이고요.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골이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연골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놔도 남아있는 연골이 없으니까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놔도 발목 관절이 움직일 때 뼈와 뼈가 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절 보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발목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굳혀버리는 관절 고정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관절을 끼는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절 희생 수술은 발목 연골이 다 다른 경우에 관절 보존 수술을 못할 때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발목 관절염의 수술은 연골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남은 연골을 다 쓰게 하는 관절 보존 수술을 하고, 연골이 다 다른 경우에는 관절 보존 수술이 불가능하니 관절을 고정하거나 인공관절을 끼는 관절 희생 수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류마티스성, 외상성, 다치거나 골절이 되거나 발목이 삐는 거죠. 다리의 모양, 오다리거나 발의 모양이 안 좋은 요종이나 평발이 있는 경우에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의 치료로는 비수술 치료, 보존적 치료죠. 먹는 약, 물리치료, 보조기, 신발을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볼 수 있고, 이러한 보존적 치료가 안 들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관절 보존 수술 및 관절 희생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치료의 원칙은 다음과 같아요. 발목 관절염에 있어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보존적 치료가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해봅니다. 수술적 치료를 할 때에는 먼저 관절 보존 수술을 하는 걸 목표로 고민을 해보되, 관절 보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즉 연골이 모두가 다 닳아있는 경우에는 관절 희생 수술을 합니다. 발목 관절염 분명히 젊은 나이에 오고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발목에 변형 및 통증, 붓기가 생기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어떻게 해도 일상생활을 보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보존적 치료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했고, 이 동영상은 제가 환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김주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